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마이랑이 매일 오후 변호사 윤영준 에듀킹덤 컬리지 다네모라 EL 디자인 전망 좋은 창 JMP로 이완상 변호사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지난 2월 웨스트팩과 BNZ의 주택대출 금리 인하에 이어 ASB는 지난주에 주택대출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1년 만기 대출 금리는 7.39%에서 7.29%로 10베이시스 포인트 인하됐고 2년 만기 대출 금리도 6.89%에서 6.85%로 인하됐습니다. 은행의 총책임자인 아담 보이드는 ASB가 정기적으로 금리를 검토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주요 모기지 조건의 축소는 공식 기준금리 OCR을 5.5%로 유지하기로 한 중앙은행의 결정에 금리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부분적으로 반영합니다. 또한 그는 생활비 상승이 고객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약간의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현재 환경에서 주택 소유자에게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ANZ의 1년 고정금리는 현재 7.24%로 다른 주요 은행보다 낮고 2년 고정금리는 6.79%입니다. 웨스트팩의 지속 가능성 및 마케팅 총괄 책임자인 사라 헌은 금리를 인하하는 동안 고객들은 낮은 금리로 대출금을 재조정할 수 있으며 여전히 비용 증가에 대해 우려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BNZ는 중앙은행의 OCR 결정에 앞서 고정 모기지 금리도 인하하며 현재 1년 만기 대출 금리는 7.29%, 2년 만기 대출 금리는 6.85%입니다. 많은 부동산이 경매되고 있지만 매매가 성립되는 것은 3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바쁜 한 주를 보냈던 지난주 경매장에서는 확실히 많은 활동이 있었습니다. Interest.co.nz는 지난주 전국 619개 동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는데 이는 지난주 491개 동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경매에서 팔린 부동산의 수도 지난주에 154건에서 212건으로 급증했습니다. 경매에 나온 부동산 중 매매된 부동산의 비율인 전체 판매율도 지난주 상승했지만 소폭 상승해 31%에서 34%로 상승했습니다. 올해 지금까지 판매율은 33% 수준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는 경매에 나온 부동산의 약 3분의 1만이 일반적으로 판매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매년 경매 결과를 살펴보면 Interest.co.nz는 올해 2월 3일부터 3월 1일까지 4주 동안 1,851건의 주거용 부동산 경매를 모니터링했습니다. 그중 636개 동이 경매에서 판매돼 전체 판매율은 34%였습니다. 부동산 시장에 장기간 침체에 빠져 있던 지난해 같은 주 2월 4일부터 3월 3일과 비교하면 경매에 나온 부동산은 976건에 불과했고 362건이 경매에서 팔렸습니다. 즉 올해 시장은 1년 전보다 2배나 바쁘지만 판매율은 지난해 37%에서 올해 34%로 소폭 하락했습니다. 경제 전문가 브랜드 올슨은 주택 재고 수준이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모기지 보유자들에게 계속된 압력이 가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realist.co.nz에서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2월 신규 주택 매물수는 11,788건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5% 증가했으며 2017년 이후 2월 한 달 동안 웹사이트에 접수된 신규 매물수가 가장 많았습니다. 게다가 인포매트릭스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브랜드 올슨은 주택 판매에 걸리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일부 지역에서는 매물 등록에서 판매까지 평균 48일이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AM의 공동 진행자 멜리사 찬 그린에게 지금 집을 파는 것이 너무 어렵다면 왜 수많은 사람들이 매물 등록을 하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 같다고 말하며 가격 상승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수천 명의 뉴질랜드인들이 작년에 코비드19 기간 동안 나타났던 낮은 금리인 2에서 3%에서 약 6에서 7% 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재고정했습니다. 올슨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뉴질랜드인들이 현재 금리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불하는 금액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지적했습니다. 오클랜드 시의회의 장기 계획에 대한 귀하의 의견을 보내십시오. 2024년에서 2034년까지의 장기 계획에 대한 의견 내기에 한국 커뮤니티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akhaveyourSay.co.nz에서
좀 더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허브의 폐지 전 멜리사리 장관실의 구제 금융 경고가 전달됐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관계자들은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이 현지 미디어의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안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 정부가 미디어 회사 구조 요청에 직면할 수 있다고 경고했었고, 문화유산부 관리들은 뉴스허브가 폐지되기 몇 달 전인 지난해 11월에 이런 경고가 내려졌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멜리사리 통신부 장관에 대한 조언은 구글과 페이스북이 현지 언론사에 뉴스 콘텐츠 사용 대가를 지불하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이 더 이상 지연될 경우 일자리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계자들은 업계에서는 공정한 디지털 뉴스 교섭 법안이 정부 자금에 의존하지 않는 자유롭고 독립적인 언론 매체를 지원하는 가장 좋은 메커니즘이라고 생각한다고 멜리사리 장관에게 전했습니다. RNZ가 입수한 브리핑은 멜리사리 장관이 지난주 워너브러더스 디스커버리가 6월에 약 300개의 일자리를 잃으며 뉴스허브를 폐쇄할 것이라고 발표하기 몇 달 전인 미디어 일자리 손실에 대해 통보받았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진행되기까지는 적어도 5월이 되어야 할 것이나 멜리사리 장관은 RNZ에서 말했듯이 상황이 악화되기 전에 이 법안을 고려하는 특별위원회 보고서를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8월 노동당이 도입한 디지털 뉴스 교섭 법안은 지역 뉴스 발행자들이 구글 및 페이스북과 같은 디지털 플랫폼과 더 평등한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법안은 교섭 및 중재 절차와 준수하지 않을 경우의 처벌, 그리고 지역 뉴스 콘텐츠 제작에 공정한 기여를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면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서에는 지역 언론이 이 법에 따라 매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 사이의 이익을 얻을 것이며 이 수익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3배가 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디지털 뉴스 교섭법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구글은 2022년 8월에 시작된 구글 뉴스 쇼케이스 프로그램에 따라 뉴질랜드 언론 매체 20개와 자체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멜리사리 장관은 이러한 거래가 없었다면 해당 미디어 회사 중 일부가 파산했을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디지털 뉴스 교섭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구글이 이러한 거래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장관에게 전했습니다. 관계자들은 미국과 영국, 캐나다와 호주, EU 및 프랑스가 디지털 플랫폼이 미디어에 보상을 요구하는 교섭 법안을 보유했거나 시행 중이라고 이 장관에게 말했습니다. 호주 교섭법에 따라 지역 뉴스 매체에는 매년 약 2억 1,500만 달러가 제공되고 있으며 문서에 따르면 구글은 캐나다에서 연간 1억 1,900만 달러,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1억 3,5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합의했었습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은 교통비 인상이 저소득층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야당은 자동차 운전자들에게 도로공사 비용을 더 많이 부과하려는 계획에 대해 정부를 공격했으며 정부가 약속을 어기고 국민의 생활비 사정만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시먼 브라운 교통부 장관은 이번 주 내각회의가 끝난 후 월요일 오후에 육상교통에 관한 정부 정책 성명 초안의 연합정부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제안에는 2026년까지 차량 등록비를 연간 $50 인상해 부분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15개의 새로운 국가적 의미의 도로가 포함됩니다. 국민당은 이번 국회 임기 동안 연료세를 인상하지 않고 2026년까지 점진적인 12센트 인상에 대한 노동당의 제안을 취소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브라운의 새로운 계획에는 2027년 1월부터 즉각적인 12센트 인상도 포함됐으며 2029년에는 리터당 총 22센트가 됩니다. 노동당 대표인 크리스 힙킨스는 정부가 2가지 약속을 어겼다고 주장했습니다. 크리스토퍼 럭스는 생활비 해결을 제1 선거 공약으로 삼았으며 그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연료세를 인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2가지 모두 수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힙킨스는 차량 등록 증가는 사실상 새로운 세금이며 연료세 인상은 노동당이 계획한 것보다 더 많다면서 노동당은 국민당의 비용을 더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스허브, 원뉴스, RNZ, 뉴질랜드 헤럴, 스토프, 인터스tat 코닷, NZ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811원 59전, 한국에서 보낼 때 819원 70전, 한국에서 받을 때 803원 48전입니다.